지난 5일 그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한 정부가 잠시 뒤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교육부가 이미 방침을 밝힌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발표 생중계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안이 고교 서열화 해소에 도움이 될지 입시 전문가 견해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되면 현장 연결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죠.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그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의 어떤 정황을 확인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조사를 한 뒤에 그 실태 어느 정도라고 대표님께서는 파악하십니까? 사실 예상한 대로 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매년 그 대학에서 입시 결과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각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이 평균 한 3등급대가 붙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학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그게 어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지 사실 구분이 돼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좀 불확실했던 거죠. 근데 이번 결과 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내신이 한 1.5등급에서 한 1.3등급대 정도가 합격을 하는 반면에, 사실 1.5에서 1.3등급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까지 1.5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전교에서 한 1등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붙는 반면에 그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서는 한 3등급대, 많게는 4등급대 되는 학생들도 붙은 경우가 나타나니까, 네. 이걸 고등학교를 아무래도 그 격차를 크게 둔 것 아니냐, 그 어떤 크게 둔 폭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일단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특목고 등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3, 4등급하고 비슷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예를 들어 서울대 1명 정도를 갔다라고 하면은 서울권 소재 이제 자사고가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1년에 한 56명 정도가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다. 네. 그것도 정시가 아닌 거의 대부분 수시로 수시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 어떤 그 고교 간의 어떤 그 격차를 상위권 대학에서는 상당수쯤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이제 잠시 뒤면 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게 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우선 그 차별화된 고등학교, 네. 상위권 고등학교를 부분적으로 없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그 초강도의 어떤 그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자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뽑는 어떤 외고, 국제고등학교, 지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선발권은 일단 둘째치고 네. 전원도 일반고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의 어떤 서열화는 없어졌다.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가고 영재학교는 어떤 그 국가적인 인재를 또 양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형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교 서열화의 어떤 그 원천적인 시스템 자체를 폐지시켜 버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점이 오늘 확정돼서 발표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정부는 2025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초등학생 4학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금년 내도록 지금 그 자사고가 재지정을 통과된 학교도 있고, 또 재지정에서 또 취소된 학교들도 있었었고, 네. 또 취소된 학교들은 또 어떤 법률적인 또 불복을 현재 좀 재판으로 또 진행 중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 네. 또 내년도에 또 재지정 평가를 받으려고 예정된 학교들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네. 단계별로 하겠다는 방식이었었는데, 2025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부터는 그런 고등학교들은 모두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금년도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음 달 9일부터 이제 원서를 내야 됩니다. 외고 자사고 원서를 내야 될 텐데 이 학생들도 올해 사실은 고민스러웠던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가 내년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였던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미 올 금년도에 받았는데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들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실 보장이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졸업 시점까지는 학교가 아무런 어떤 변함없이 그대로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중학교 3학년하고 2학년하고 1학년 학생들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제거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초등학교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쯤 되면은 후배들은 일반고로 들어온 학생들과 같이 섞여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 본인들은 외고 자사고로서 또 입학한 학생들이 좀 그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혼란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예. 네.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이제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는 배정을 받는 방식밖에 없죠. 본인이 주거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고등학교에 선택을 하기 위한 주거지에 대한 어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 뭐 이런 때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 4학년 이하 부모들은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임 대표님과는 발표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발표 현장에 유은혜 부총리 그리고 다른 고위 관료들과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교육감들이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지금부터 고교 서열화 해소 및 네, 현장 일반고 교육 발표 역량 직접 강화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제도 개선의 첫 번째로 현재 심각하게 서열화된 고등학교 제도를 개선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고등학생들 14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재학하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제도는 일반고, 직업계고 이외에도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특수 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의 자율고등학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고교 체제 속에서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학 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등이 입시 교육에 치우쳐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고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 입시까지의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 역량 전체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하게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고등학생의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일반고로 전환한 이후에도 학교 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 과정은 모두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 성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로 일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기대권도 존중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방식만 바뀌는 것이므로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환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1월 내에 신속하게 착수하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 또한 모집 특례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바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모집 시기와 방법 등 그 운영 과정 등의 제도는 개선해서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학력 인구는 141만 명에서 2040년에는 49만 명이 감소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 세계의 추세이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핵심에 전국 대다수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4가지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3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장관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4가지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잠재력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를 연계하는 원스톱 진로 진학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학업 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1학년 1학기를 진로 집중 학기로 운영하여 입학 초기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 설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반고 내에서도 맞춤형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 특성화 학교, 온 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 순회 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 및 배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예술, 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 이수 단위 등 교과 부담을 완화하고 특목고, 전문 교과 과정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전문대학, 산업정보학교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진, 학업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업 안전망 또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 치유 센터를 구축하고 학교 내의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등 공교육 내의 대안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 혁신의 핵심인 교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예비 교원 단계부터 미래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기관 교육 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에 대한 생애 주기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에 대한 임용, 능력 개발, 승진 등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가되는 교원 업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기술이 접목된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ICT 기기를 확충하여 정보화 기반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구도심 등 교육 소외 지역에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고교 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들은 모두 2025년 고교 학점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의 조성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고등학교 진학 단계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질책과 우려도 경청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윤해 이재정 부총리, 경기도 교육감께서 일반고 중심 윤해 교육 부총리의 방향의 발표를 교육 들으셨고요. 경력 추진 등에 이제 대한 함께 배석한 교육감들 입장 발표도 네.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현장 70년대 듣겠습니다. 이재정 아, 교육감입니다. 학교의 혁신이 일어날 때 그때 평준화라고 하는 그 교육 개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의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새로 여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학교가 특정했다면 이제 교육이 일반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환영하는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도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 3월부터 이제 그 해부터 특목고 등이 일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 그리고 또 그동안 그때까지는 현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금년도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뭐 그런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은 최소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평소에 원했다라면은 뭐 지원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5학년하고 6학년 학생들은 네. 그 학생들은 그 외고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이지만 후배들은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된 학교에서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섞이게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때 학교 분위기가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그 고민은 들 수가 있는. 물론 뭐 과도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발표에서 조금 모호한 점이요. 유은혜 부총리가 굉장히 힘주어서 얘기한 것이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다 그랬고요.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그 학교의 그 어떤 교육 그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이름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외고, 특목고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서도 평준화된 다른 일반고와 함께 학생을 배정하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그 외고 자사고들이 지역 내에서는 나름의 그 대체적으로 거의 뭐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일반고로 이제 전환을 된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에 그 학교의 어떤 그 뭐 어떤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네. 네. 특히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없는 이제 커리큘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지금 뭐 수시 학종과 뭐 수능의 어떤 그 비중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그 학종의 비중이 또 높고 이런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학교 자체가 뭐 당장 뭐 그다음부터 그냥 뭐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선 뭐 초등학교 아까 그 5학년 때까지는 뭐 현행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봐야 될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자사고 중에서 일부가 그 자진해서 그 전에 조계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일부 있을 수는 있고 네. 어쨌든 2025년 그 3월 달부터 전환되는 학교들 일단 정부에서 학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각 고교에서 이제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 지금도 사실은 학교가 이미 없어질 학교들도 있었었고 네. 또 지난번에 또 뭐 헌법 소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또 뭐 법률적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가정들에서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뭐 변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계획 자체로서는 뭐 2025년도부터는 없애겠다라는 게 발표가 일단 된 상황이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그러던데 지금 뭐 교육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법률적인 부분들을 좀 달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뭐 바뀌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죠. 그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 학교가 지금 무려 거의 한 80개 가까운 학교들이 지금 그 일괄적으로 지금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발표대로 간다라고 확정하기에도 사실은 불확실성들이 그동안의 어떤 그 지나온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단정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고 또 기간 자체도 당장 한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한 5년 동안 어떤 기간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그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동안 워낙 교육 정책 그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리 정부가 진정성이 있어도 이게 5, 6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일이어서 이번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다음 정부가 또 바꾸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네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먼 얘기라서 조금 가까이 들여다 보면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이제 고교 서열화의 정황들 그게 보면 뭐 특목고나 자사고에 그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시에서 그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정시 확대일 텐데 대표님께서는 정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시 선발이 이제 20% 겨우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제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30%까지 이제 권장 사항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주요 대학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 등급이 한 1.5등급대 정도 되는 학생들이 붙었다. 네. 1.5등급은 사실 거의 전교 1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뭐 한 탑10 대학 정도를 들어갔다. 네. 굉장히 그 적은 인원인 거죠. 그러면은
원래 학종의 취지가 학교 내신 성적도 잘 관리한 반면에 또 비교과 영역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였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육계 현장에서는 1학년만 마치고 나면 학교 내신 성적이 뭐 한 3, 4등급을 미끄러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신이 이미 한 3, 4등급대로 벗어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놓고 거의 한 80% 정도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8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좀 그 본인들도 노력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8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갑자기 뭐 정시를 80%라면 강력한 반발이 나올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 내신과 비교과를 잘 관리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균형 정도는 우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 균형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대 50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만이 그래도 학생부가 잘 관리되지 않았던 학생들 그다음에 또 지금 1학년이 마친 시점에서라도 남은 3학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떤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 학교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지 않으면 그 비교과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3학년 끝까지 남아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정도는 만들어주는 어떤 그 비율이 최소한 한 50% 이상 정도는 돼야 좀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대5. 지금 뭐 정부 관계자 뭐 저희 시간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권고됐던 45%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보시는 거랑 지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지금 주요 그 상위권 대학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수시라는 게 지금 중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은 수시를 독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서울 수도권의 학생들이 전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절반인데 네. 그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 정도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사실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자체가 결정이 고등학교 1학년 사실 1학기만 마치고 나면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이미 정해졌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 발표했던 그 교육부 발표 내용들도 봤을 때는 실제 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좀 생소한 개념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들리긴 했습니다만 고교 학점제 어떤 개념입니까? 대학교 때처럼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학교에다 개설을 해놓고 네. 그게 꼭 교과목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과목들을 펼쳐놓고 그 부분을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 도입 자체도 이제 2025년 3월부터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수능 시험에 연결이 되는 과목들 중심축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은 네. 그런 과목들은 수능 시험에 편제시키기에도 좀 애매한 과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수능 과목에 또 일치시키는 부분들도 좀 아닌 과목들 그리고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 완비가 되어져 있는 학교와 여건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죠. 학교마다 지금 각각 여건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와 같이 몇 명 중에 몇 등급이다 이런 상대평가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과목을 잘 주는 점수에 또 간다라든지 또 학생 수도 지금 전국 상황이 좀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지금 현행과 같은 내신 시스템으로 갖다 놨을 경우에는 그 학교 내신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의 여건,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학생 수,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 또 그런 커리큘럼들이 지금 그 발표가 일부는 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그 학부모님들께서 또 와닿기에는 조금 거리가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과를 개설해 놓고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수업을 듣게 하고 그 이제 학점을 주는 개념이고 뭐 결국 성적이나 학점이나 뭐 비슷한 개념이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처럼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평가를 해서
대입 시에 반영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자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할 수도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네.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네. 거기 학교까지 가서 그 학생들끼리 같이 또 상대평가에서 몇 명 중에 몇 등이다 점수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테고 네. 또 그걸 또 대학 입시에 그대로 또 반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교 학점제 네. 이 부분들은 사실은 대학 입시를 또 어떤 큰 틀에서 또 시스템을 또 만들 것인가 여기에는 같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지 절대 그 따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예, 매우 생소한 제도고 변화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